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유니뉴스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반대 19표, 찬성 111표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주요 내용은 북한의 조직적인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ICC에 넘길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등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 점검하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평화재단 창립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 간 모든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며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갖고 다시 접촉을 한다면 정부로서는 얼마든지 응할 의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을 지난 19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 측 관계자 7명은 21일 육로로 개성에 들어가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방북 시기와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 영유아를 위한 모자 등 물품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탈북민부터 종교인, 정치인, 연예인까지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 만여 명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며 달린 7명 원정대에 자전거 평화대장정 피날레 라이딩이 있었는데요.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을 시작으로 15,000km를 달린 7명의 원정대는 16일 통일 염원을 위해 임진각에 모인 만여 명의 시민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축하 무대에 선 가수 이문세 씨는 원정대원이 15,000km를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이라는 뜨거운 심장을 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 통일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 이탈주민 취업박람회가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통일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1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1,500여 명이 참여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곳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직접 탈북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행사가 좀 더 자주 좀 있어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참여 기업인들은 직원으로 탈북민을 채용하는 장점으로 낮은 이직률을 꼽았습니다. 이직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인 면에서 좀 더 알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믿고 맡겨도 된다는 굉장히 큰 제 장점이 있어요. 협력업체에서도 반응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좀 채용 프로그램 좀 많이 확대하자 사진 방침도 있고 그리고 뭐 한번 잘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참석하게 됐어요. 채용 담당자들은 구직 중인 탈북민들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당부하며 면접 요령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이제 맞는 업무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적성에 맞아야지만 저희가 또 오랫동안 또 그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팁은 적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욕이 넘치시고 그 다음에 기존 사회 경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미숙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본인이 이제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없게 얘기하기보다는
열심히 해서 더 배우겠다는 노력을 보인다면 충분히 모든 인사 담당자분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맞춤형 정착 지원과 미래 행복 통장 도입, 탈북 청소년 멘토링 등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부속 의원 운영기관으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이 선정됐습니다.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은 남측 근로자에 대한 보건 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로 저희 그 남측 주재원들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진료 과목은 응급의학과 전문의하고 간호사 2분,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그다음에 진단검사 의학사 7분이 매월 상주해서 숙식을 거기서 치료하게 되고요. 진료비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개성공업지구 부속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진료시설은 북측에서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와 세계식량계획이 대북 인도 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MOU는 안정적인 협력과 양자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통일부는 북한 영양 지원 사업에 대해 양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제266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WFP의 북한 산모 영유아 대상 영양 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7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취업 박람회에서 우리는 희망찬 내일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일자리를 찾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자리를 열어주는 기업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일한국, 함께하는 한반도.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갈 내일입니다. 오늘 유니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